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가 커패시터에 대한 거를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자,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수동소자이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수동소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커패시터는 전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리고 인덕터는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수동소자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뭐였었냐면,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 표현을 할 거고, 자, 전화번과 다른 거는 요 두 개의 그 길이를 같은 요 선의 길이를 같이 넣어요. 그리고 자, 단위는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그리고 인덕터는 우리가 L로 약속을 할 거고 그냥 그릴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호일 형태로 그려주면 되고 자,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쓸 거예요.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자, 전화량은 커패시턴스 상수 C라고 봤을 때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와의 관계에서 Q는 CV다라고 우리가 식이 정의된다라고 했었고 자 이것을 우리가 전류 자 DT분의 D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류 I로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C는 상수니까 앞에 빼주고 DT분의 DV가 되죠. 그래서 자,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I는 C 곱하기 DT분의 DV가 되는데, 자, DT분의 DV라고 하는 얘가 의미하는 게 단위 시간 동안에, 시간당 변화하는 전압의 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아니, 알 수 있었던 거가, 만약에 직류 정상 상태,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변하더라도 그 회로에 걸려 있는 전압, 직류 전압, 그리고 직류 전류의 값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요 dV라고 하는 자, 전압의 변화량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0이라는 거예요. 자, 전류가 0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물이 흐르는 길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개방 회로로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끊어져 있다고 봐요. 개방 회로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이긴 한데 자, 인덕터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이렇게 써요.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 쓰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야? 자, 전류의 변화량, 시간당 변하는 전류의 양에 인덕턴스 상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구해요. 근데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자, 전압값이 0이 되는 거고 전압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단에서의 전 위차가 없다는 얘기고 그거는 뭐야?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커패시터가 단락회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방회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덕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단락회로로 취급을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포함된 문제를 봤을 때는 이 회로가 직류 정상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한다면 회로 해석이 굉장히 쉬워져요. 커패시터가 있는 부분은 끊어내면 되고 인덕터가 있는 부분은 그냥 이상적인 노선으로 대체시키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얘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1학기 내용에서는 외부에서 변화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라는 동작을 우리가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스위치 동작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스위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뭐 두 가지 동작은 스위치가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게 있겠지. t equal T0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봅시다. T equal T0에서 지금 여기 1번과 같이 표시가 되면 뭐냐면 자, T0보다 이전 시간에서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고 T0라는 시간에 스위치가 눌러지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T0 시점보다 뒤로 되면은 그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로 본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거 잘 이해합시다. T equal T0일 때 요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눌려진 형태로 되면 T0에서 그러니까 T0 이전에서는 이 회로는 스위치가 열려 있었고 T0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닫았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거냐? 자, 얘는 T0 이전 시간에는 스위치가 닫혀 있었던 거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형태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지금 T0 시점에 스위치가 열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T가 T0보다 작은 시간에서는 이 스위치가 이렇게 닫힌 상태로 있다가 T가 T0보다 큰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열리는 상태로 되는 거를 얘기해요. 자, 이 스위치 동작 잘 기억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저장된 에너지를 외부에 내보내는데 외부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나마 그 스위치가 열리거나 닫혔을 때 전압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0라는 시점에 스위칭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자, 커패시터에서는 VT0라고 하는 것과 VT0의 마이너스 그리고 VT0의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이것을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기적인 어떤 관성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VT0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T0라고 하는 시점이 있고 T0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점, T0의 플러스라고 하는 시점을 놓고 보면 자, T0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점은 자, T0라고 하는 시점보다 진짜 정말 짧게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T0에서 스위치가 닫히는 거잖아요. T0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점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가 닫히기 전이에요. T0에서 스위치가 닫히는데 그러면은 T0 시점까지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고 T0에서 닫히고 쭉 닫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T0의 마이너스는 T0보다 이전 시간이고 그러면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겠죠. T0의 플러스는 정말 진짜 찰나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인데 어쨌든 T0에서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봐야겠지. T0 플러스는 자, 그래서 스위치 동작 입장에서는 제로에서 스위치가 닫혔고 여기는 열려 있고 여기는 닫혀 있는데 그렇지만 자, 전압과 관련해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전압과 관련해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VT의 제로, VT의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VT의 제로 플러스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덕터는 이제 전류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류. 물론 이제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C가 빠졌는데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이고 IL의 T0는 IL의 T0 마이너스 그리고 IL의 T0 플러스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일단 오늘 배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우리가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가 있었고 지금 지난 시간에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덕터도 우리가 하나의 인덕터로 그 직렬 연결과 병렬로 연결된 인덕터를 하나로 합치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저항의 경우에는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어, 단순 합 혹은 차는 아니고 참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병렬 연결인 경우는 자, 역수의 합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커패시터는 약간 좀 달랐어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었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역수의 합의 역수를 취해서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합성 커피스턴스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예요. 근데 인덕터는 결론적으로는 저항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돼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순 합,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의 역수를 구해주면 하나의 인덕턴스 상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플러스 이번 시간에 할 얘기 일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인덕터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자, 뭐 복잡한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자, 그냥 여기 쓰여져 있는 요 얘기는 그냥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얘기고, 그렇지만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얘기이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코어가 있고 그 코어에다가 지금 코일을 전선을 갖다가 지금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이제 솔레노이드 형태로 지금 이제 감아 놓은 건데 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나오는 방향이 있겠지.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을 건데 자, 그때 자, 몇 번 감았냐라는 거예요. 지금 감은 횟수야. 건선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뭐 넘버 오브 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인덕턴스 상수가 커져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때 실험해 봤을 텐데 많이 감으면 자석의 세기가 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자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 전류를 흘게 되면 그 플레밍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자장이 유도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감아주는 거를 더 세게, 일단 더 많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감아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석의 세기가 더 세죠. 그래서, 뭐, 그래서는 아니고, 예. 얼마까지 세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그, MRI라는 장비는 찍어보지는 않았어도 대략적으로 들어는 봤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인체 내부를 찍는, 뭐, CT,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이제 의료 영상 장비잖아요. MRI를 찍는 원리 중에, MRI를 만드는 원리 중에 이와 같은 형태로 외부에다가 코일을 감아줘서 자장을 유도해서 만드는데 그 자장이 요즘 많이 쓰는 자장의 세기가 3테슬라예요. 그 1테슬라가 만 가우스 정도 되거든. 지구 그 가우스, 그러니까 지구 자장을 1가우스라고 1점 몇 가우스인가 그러는데 만 가우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감이 안 오잖아. 만 가우스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3테슬라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왜 이렇게 폐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집게로 들어올리는 거 말고 자석으로 들어올리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기를 흘려줘서 자석을 힘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 그게 대략적으로 한 3테슬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못 만들고 이제 초전도체로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초전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의 초전도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전도라는 게 저항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액체 혹은 뭐 액화 헬륨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헬륨 값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그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 어떤 기술에서 상온 초전도체 만들었다고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헬륨 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의료 장비나 어떤 장비들을 사용할 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온 초전도체라는 걸 만드는 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업체가 그거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겠어. 결과적으로 그게 실패한 실험이었던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반쪽짜리였지만 성공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게 큰 일을 만들게 되는데, 얘기가 너무 많이 새어나왔고, 자, 여기 감아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거 제곱에 비례해서 L 값이 커지게 되고, 자, 요거는 요 길이에요. 여기 요 길이를 L로 보고 그때의 요 넓이 A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요 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물질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덕턴스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다라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아니고, 일단 자, 자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자,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자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동 소자를 우리가 인덕터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외워줘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아까 잠깐 쓰긴 했었는데, 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이, 자, L 곱하기 dt분의 di로 정의된다라는 거예요. 전류 I가 C 곱하기 dt분의 dV로 정의되는 것, 플러스 여기 있는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저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6장, 7장, 8장이 다 이어진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못 기억하거나 외우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를 전혀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 더 외워줘야 될 거. 자, V는 여기 C분의 1에, 자, 요게 커패시터에서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전압을 구하기 위한 식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 자, L분의 1,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V 타우, D 타우라고 하는 게 인덕터에서의 전류를 구하기 위한,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기 위한 식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여기 접근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인데, 우리가 자, 특정 시점, 그러니까 초기 상태인 어떤 특정 시점까지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이제 초기 상태인 t0까지에 대한 값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것을 우리가 초기 에너지 값 IT0로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거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전압값, 전류값만 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육장과 관련해서 총 4개의 공식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요 인덕턴스 상수와, 그러니까 인덕턴스 상수를 이용한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식, 그리고 자,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식, 그리고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류 관계식, 요거 외워야겠지. 그리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시켰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는데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공식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울 수도 있고, 유사하기 때문에 외우는 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방법은 없어. 잘 외워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얘네들 못 외우면 6장, 7장, 8장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못 풀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외웁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보면은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에너지라는 게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V 곱하기 I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 그리고 그것을 계산했을 때, 자, 결과적으로 2분의 1 L I 제곱이라는 것이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에너지를 구하래요. 에너지 구하라고 했고, 인덕턴스 상수 2헨리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전류 5A라고 주어졌고,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있는 공식에다가
인덕턴 상수 대신에 2, 그다음에 전류 대신에 5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25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전류 I가 3A하고 자, IL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게 2A래요. 제로 마이너스라는 게 다시 나온 거 보니까 뭔가 회로가 변화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로 추측이 되죠. 자,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I1이라는 걸 구하고 IL이라는 거를 구하고 스위칭 동작의 before, after, 그러니까 전과 후에 요 전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스위치가 어떻게, 그러니까 회로를 좀 봅시다. 회로를 보면은 자, K라고 하는 게 지금 스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저 스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T 이퀄 0에서 일단 스위치가 동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화살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스위치는 원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T 이퀄 0에서 닫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류원이 지금 직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고 이 전류원이 뭐 언제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스위치 동작 전까지는 꾸준하게 3A 전류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스위치 동작 전에는 직류 정상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자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 예를 보면 여기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직류 정상 상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얘가 이상적인 도선으로 단락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로는 I1이라고 하는 저항 그리고 I2라고 하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3A 전류가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회로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IL의 제로 마이너스라는 게 2A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위치가 닫히기 직전 상태에서의 전류 값이 2A라는 얘기지. 인덕터를 가로서 흐르는 전류니까.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전류 값이 2A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R2라고 하는 저항에도 2A의 전류가 흐를 거고. 이해돼요? 이렇게 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3A 전류가 들어와서 나누어져서 들어가는데 한쪽으로 2A, 아래쪽으로는 얼마가 들어가겠어? 1A가 들어가면 되겠죠. 3A가 공급되었고 지금 한쪽으로는 2A가 나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1A가 아래쪽, 다시 말하면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거쳐서 흐르면 되겠죠. 그 값이 I1T예요. 그러면 I1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지금 요거 I1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1A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I0의 IL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2A라고 주어졌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스위칭 동작이 t 이퀄 제로에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IL의 제로 마이너스는 IL의 제로 플러스와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칭 동작 전후.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잡으면 달라지게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은 같은 값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값이 어떻게 돼? 2A가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닫혔어요. 스위치가 제로에서 닫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상적인 도선이 있고 R1,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 도선과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전류 입장에서 자, 이상적인 도선과 저항이 있는 도선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 모든 전류는 다 이상적인 도선으로 흘러가요. 근데 지금 여기 L이라고 하는 이 인덕터가 원래는 딱 연결되는 순간 지금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야 맞아요. 이쪽으로 흘러야 맞는데 지금 인덕터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붙잡고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여기서 2A를 붙잡고 있는데 지금 얘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인덕터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일부 전류가 일로 흐르고 일부 전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I1의 제로 플러스는 자, 0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자, I1의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그리고 IL의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IL의 제로 마이너스와 제로 플러스는 같은 값인 2A를 갖고 I1의 제로 마이너스는 1A 그리고 I1의 제로 플러스는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0A가 흘러요.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번 좀 봐보세요. 알겠죠? 자, 중간고사에서도 써야 될 수 있는 내용이 자, 어떤 이상적인 도선이 저항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이상적인 도선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좀 기억합시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인덕터랑 커패시터가 모두 나왔어요. 자, 앞으로 사실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지면 이거는 이제 8장에 나오게 되는 2차 미분 회로의 형태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2차 미분 회로를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겠지.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에서 언더 DC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자, 전류 I, VC, IL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첫 번째 조건이 DC 스테이트, 이렇게 직류 정상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회로의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자, 커패시터는 끊어지고 인덕터는 그냥 단락되는 형태로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그려진 회로가 커패시터는 끊었고 인덕터는 단락시켰어요. 그러면 자, VC라고 하는 전압을 구해야 되고 IL이라고 하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IL이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여기 5옴 저항을 가로쳐서 흐르는 전류와 같은 전류가 될 거고 VC라고 하는 전압값은 자, 지금 여기 개방됐기 때문에 4옴 저항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럼 요 위쪽 노드와 아래쪽 노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은 VC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12V에서 1옴에서 그러니까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1옴에서의 전압 강화량만큼 빠진 거가 여기 VC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여기가 개방된 거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뭐야? 싱글 루페로예요. 그치? 1옴 저항과 5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12V 전압원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싱글 룹을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오음의 법칙 이용하게 되면 2A가 되겠지. 그래서 전류 I가 2A이고 그것과 같은 값이 IL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값 구했고 IL이라고 하는 전류값 구했어요. 둘 다 2A예요. 구해야 되는 게 VC 하나 더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VC를 구해봅시다.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았다고 치고 여기 위쪽에 노드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VC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 0V고 12V 전압원을 거치고 난 다음에 12V만큼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12V, 아니, 여기까지가 12V가 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1옴에서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전압 강화량 얼마? 오메오치 이용해서 저항 곱하기 전류인데 전류가 2A다라고 지금 아까 문제에서 구했지.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2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가 얼마겠어? 12V에서 2V만큼 내려갔으니까 10V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V가 돼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커패시터와 인덕터에서의 에너지 값은 자, WC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V가 10V니까 2분의 1 곱하기 C가 얼마냐? 1패러. 1패러 곱하기 100. 1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50 줄이 나오게 되고 WL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 제곱인데 전류 I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2A이고 인덕턴스가 2했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아니, I가 헨리가 2, 그다음에 I가 2. 아, 그래서 4줄이 되면 되겠네요.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뭐 복잡한 어떤 유도 과정을 쓰기는 했는데 지금 KVL을 쓴 것이고 그 KVL을 이용했을 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기 위한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니 지금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각각의 인덕턴스, 직렬로 연결된 인덕턴스 상수들을 합하면 된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역수의 합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자, 이거 오늘 풀어야 될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저항 다루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LEQ라는 것을 구하라는 시점을 화살표로 알려줬고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면 되는데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때 우리 저항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 쪽에 있는 저항 혹은 인덕터가 뭔지를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것과 인접해 있는 인덕터를 찾아주면 되죠. 12헨리가 가장 멀리 있는 것이고 그것과 10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순 합으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 더하기 10 더하기 20 하면은 12. 그래서 자, 요게 42헨리예요. 그치? 자, 42헨리랑 지금 여기 있는 7헨리는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 자, L분의 1은 7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그래서 42분의 7이 되네. 그래서 L은 7분의 42, 6. 아니, 맞아.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구한 게 6헨리예요. 그리고 6헨리, 4헨리, 8헨리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6 더하기 4 더하기 8은 18.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답이 18헨리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4장 관련된 과제 풀이 플러스 이제 여기 있는 것 몇 개 더 풀어보면은 이제 6장 관련된 얘기가 끝나거든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